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마이닝 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은 결국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를 잘 해야 하는데, 즉 한정된 데이터만 가지고도 새로운 데이터에도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생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화를 위한 방법은 총 두 가지, 사례 기반 학습과 모델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먼저 모델 기반 학습으로는 선형, 비선형 모델, 신경망, 의사결정나무, SVM 등과 같이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생성하여 분류 예측을 하는 것이고, 오늘 학습할 KNN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 사례 기반 관측과 기반 모델에 속하며 별도의 모델 생성 없이 유사도 측정을 이용하여 인접 데이터를 분류 혹은 예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KNN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NN 알고리즘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인스턴스는 사례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함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즉 각각의 관측치만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적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가정이 없고 데이터에 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습니다. 즉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이 말은 모든 학습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시도한다는 의미인데,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모든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레이지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모델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고 테스팅 데이터가 들어와야 비로소 작동하기 때문에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KNN은 분류 모델, 예측 모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KNN 분류 모델은 인접한 K개의 데이터로부터 메이저리티 보팅을 함으로써 새로운 레코드의 값을 분류하는데, 그림에서 같이 K는 1이라고 한다면 원 니어스트 네이버를 보았을 때 파란색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분류를 하게 되며, 포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한다면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 빨간색 세모 3개를 보면서 여기서 메이저리티 보팅을 시행하면 빨간색 세모로 분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KNN 분류 알고리즘은 4가지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분류할 관측치 X를 선택한 후 X로부터 인접한 K개의 학습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탐색된 K개의 학습 데이터의 다수 클래스를 정의 후 가장 가까운 데이터로부터 가장 먼 데이터까지 순위를 매기고 몇 개의 이웃을 볼 것인지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KNN은 예측 또한 할 수 있는데 KNN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KNN 해기는 먼저 분류에서 마찬가지로 예측할 관측치 X를 선택 후 X로부터 인접한 K개의 학습 데이터를 탐색한 후에 탐색된 K개의 학습 데이터의 평균을 X의 예측값으로 반환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용어인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라미터란 저희가 통계학에서도 많이 보던 용어인데, 모델 혹은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며, 하이퍼 파라미터는 간단하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파라미터는 한국어로 매개 변수 또는 모수라고 하는데,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되면 뮤와 시그마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회귀 모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있다고 한다면 베타 0와 베타 1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주는 값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타 0와 베타 1 회귀 개수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주는 값이 아니라 모델 혹은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값입니다. 이러한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하며, 이와 다르게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링 하기 전에 사용자가 직접 세팅해주는 값을 의미하는데, KNN에서는 K값, 즉 이웃수는 사용자가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K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KNN 하이 파라미터에는 K, 탐색할 이웃수와 거리 측정 방법, 어떻게 거리를 측정할 것인가, 즉 인접한 학습 데이터를 몇 개까지 탐색할 것인가, 그리고 거리 측정 방법으로는 데이터 간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웃수 K는 1에서 전체 관측값 N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K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K가 매우 작을 경우 오버피팅이 될 위험이 있고 데이터의 지역적 특성을 지나치게 반영하게 됩니다. K가 매우 클 경우에는 언더피팅의 위험이 있는데 과하게 정교화되는 경향,
다른 범주의 개체를 너무 많이 포함하여 오분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K는 N인 경우에는, 즉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면 나이브 규칙과 같은 성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K의 개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try and erro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일정 범위 내에서 교재에서는 1에서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정한 일정 범위를 지정해주고 K의 값을 조정해가면서 가장 오류가 적은 K 값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분류 모델에서 K 선택 방법은 미스클래스 에러 O 분류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혹자는 어큐러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스클래스 에러를 사용하게 되면 미스클래스 에러가 낮은 적절한 K를 선택해야 하고, 어큐러시를 사용하면은 정확도가 높은 적절한 K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K를 15부터 1까지 줄여가면서 O 분류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K가 1로 가까워지면서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은 분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잘하기를 원하므로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O 분류율이 낮은 K는 O를 선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트레인 데이터를 K-폴드 교차 검증을 하여 O 분류율이 가장 낮은 K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 모델에서는 SSE, 오차 제곱합이 가장 낮은 적절한 K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정해줘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거리 척도가 있는데, 거리 척도를 사용하기 이전 예측 변수의 척도를 균등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표준화를 해주게 되는데 표준화 또는 정규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내 변수들이 각기 다른 데이터 범위, 분산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정규화 혹은 표준화를 통해 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화라고 한다면 관측지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시간은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정규화라고 한다면 0에서 1의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KNN은 거리 측정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중 유클리드 거리 척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유클리디언 거리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2차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x1, y1, x2, y2가 있을 때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차원에서 또한 구할 수 있는데 2차원과 마찬가지로 p1 빼기 q1의 제곱, p2 빼기 q2의 제곱, pn-qn 제곱을 해주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구해집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점으로는 높은 정확도 그리고 데이터의 가정이 없음을 들 수 있는데, 이 말은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분포 가정이 없으므로 어떤 분포든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느린 속도와 고용량 메모리 사용을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많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KNN은 처리 속도가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마이닝 4주차 KNN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